한글의 독창성과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SNS 사용이 늘면서 한글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이 재활용품 수거에 주로 사용하는 집게차 단속에 나선 가운데 현실성 없는 단속으로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신라시대 성덕대왕 신종 일명 에밀리종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소리 문화를 재조명하는 신라 소리축제 에밀리전이 경주 첨성대합 광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산 쌀의 공공비축과 농협 자체 매입이 시작됐습니다. 풍작의 품질도 좋지만 매입가는 떨어졌고 산지 쌀값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아침 공기는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일요일 늦은 밤부터는 비가 오겠습니다.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맑은 가을 하늘에 기분까지 좋아지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큰 일교차를 단단히 대비하시고 나가셔야겠는데요.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6도까지 오르며 한낮에는 제법 덥겠습니다. 또 봉화를 포함한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봉화의 낮 최고 기온 22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이나 맑은 날씨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본을 향해 북상 중인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기 시작하겠는데요. 게다가 일요일에는 늦은 밤부터 경북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비는 월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야외 활동 계획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가 한글날이었는데요. 한글의 독창성과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SNS 사용이 늘면서 세대 간 대화가 힘들 정도로 한글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어 우리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초등학생들이 주고받는 말들입니다. 자, 어른들은 이런 이야기 잘 모릅니다. 우리 5학년 국어 교과서도 나왔지만 외계어, 그다음 신조어. 줄임말은 물론 특정 연령대만 이해할 수 있는 이른바 외계어가 넘쳐납니다. 스마트 기기 보급과 SNS 사용이 늘면서 사이버상 한글 파괴 글 습관은 실제 생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대부분 가지고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더 길게 쓰면 더 귀찮으니까 좀 편하게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말하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또 줄임말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빨리 말하기 위해서. 또 엄마가 뭐 보면 이거 뭐지 하는 말들이 좀 많이 쓰게 돼요. 국립국어원 조사에서 초등학생 97%, 중고등학생 99%가 언어나 비속어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중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독서량은 줄어들고 스마트 기기 사용은 늘어 어휘력은 떨어지고 한글 파괴가 가속화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꾸준한 독서, 그다음에 우리말에 대한 자부심, 우리말에 대한 한글의 우수성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알게 되면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파괴를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특정 연령대에서 주로 쓰는 신조어가 또래 집단에는 동질감을 주지만 세대 간에는 소통을 막는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각급 학교 건물에 성면 자재 사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 지역 817개 학교 건물 가운데 67.7%인 554곳에 성면이 포함된 자재가 사용됐습니다. 경북은 1,730개 건물 가운데 90.9%인 1,673곳에 성면 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 의원은 성면이 검출된 시설의 위해성은 모두 낮음 등급을 받았지만 잠재적 위험 요소가 있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시의회 제229회 임시회가 오늘 개회해서 21일까지 12일간의 회기에 들어갑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 안건 등을 처리하고 오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광교, 이재화, 김재관, 장상수, 최재훈, 박상태, 이경희 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실시합니다.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를 하고 오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최종 처리한 뒤 폐회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구문화방송은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대구시의회 제229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TV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최근 재활용품 수거에 주로 사용하는 집게차를 경찰이 단속하고 나섰습니다. 불법으로 차의 구조를 변경했기 때문인데 현실을 무시한 단속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집게차를 몰아온 박재상 씨. 지난 7월과 9월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경찰에 단속당해 각각 벌금 70만 원씩을 물었습니다. 물건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설치한 안전박스가 불법 구조물이라는 이유에서였는데 집게차 운전 이후 처음 당한 일이었습니다. 짐이 떨어지거나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물건 수송이 용이하기 위해 가지고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조 변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뛰고 달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싣고 다니는 겁니다. 안전박스를 떼내면 물건을 옮기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도저히 이런 업을 접어야 되는지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없는 서민들 이 짐 싣고 운송비 조금 벌어먹는 이런 차원인데 이게 저희들이 과적을 하려고 옆에 철판을 댔는 게 아니거든요. 낙하물 방지. 경찰은 단속을 더 당하지 않으려면 관할구청에 문의하라고 답변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속 안 당하시게 합법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량 개조는 차량 등록 사업소 그쪽 문의하셔야 될 건데. 등록구조정이 자꾸 단속된다 하면은 그 교통안전공단에다가. 어렵게 통화가 된 교통안전공단에서는 한참 설명하다가 특정 업체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나한테 설치하는데 그 나갈 때는 높이가 그 앞에 운전석 하리 쪽 최대 높이까지만 할 수 있고 색깔은 녹색으로 하셔야 되고 제작할 업체에다 제가 전화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010 구조 변경 업체에서는 1억 원이 넘는 새 집게차를 사든지 600만 원 정도를 들여 차를 새로 꾸며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것 때문에 열매거리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집게차에 짐을 좀 많이 못 실어요. 그렇다면 1억 원이 넘는 합법적인 집게차의 모습은 어떨까? 불법이라며 단속하고 있는 기존 집게차의 모습과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전국의 집게차는 3만에서 4만 대 정도. 결국 새 차를 사거나 개조할 여윳돈이 없는 영세한 집게차 업체들은 영문도 모른 채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속도로 대신 국도와 골목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민원인들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 근무자들이 민원인들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당한 사례가 71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0년에 46건에서 지난해 194건, 올해는 8월까지 276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유형별로는 폭언이 72%, 폭행이 16%였고 기물파손과 흉기 협박도 49건이나 됐습니다. 지역은 대구와 경북이 1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울산, 경기 순으로 많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에 한눈을 팔다가 사고가 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주시태만 사고가 지난 2004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한 해 평균 353건이 발생했지만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는 721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주시태만은 지난 2010년에는 360건으로 고속도로 사고 원인 가운데 과속과 졸음운전에 이어서 3위였지만 2011년에는 722건으로 급증해 이후 사고 원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011년은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난 해입니다. 올해 산 쌀의 공공비축과 농협 자체 매입이 시작됐습니다. 풍작에다 품질도 좋지만 매입가는 떨어졌고 산지 쌀값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올해 추수한 쌀 매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말리지 않은 산물벼에 대한
공공비축과 농협 자체 매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일조량이 좋고 작황도 좋습니다. 좋은데 가격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게 제일 흠이죠. 좀 서글프죠. 자꾸 떨어지니까. 실제로 우선 지급금이 작년보다 낮아졌고 산지 쌀값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확대 18만 4천 원에서 줄곧 약세를 보이면서 올 들어서는 지난 5월 처음으로 17만 원 아래로 하락했고 지난달에는 16만 6천 원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올해도 풍작이 예상되면서 산지 유통업체들이 재고 처분을 서두르고 있고 쌀 시장 개방을 앞둔 불안감도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산지 쌀값 하락세로 변동 직불금이 4년 만에 지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농협은 쌀값 대책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제 같은 영농 대행 사업을 확대해야 조합원들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고 쌀 수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을 수확철을 맞았지만 농민들의 걱정과 불안감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제10회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이 내일부터 이틀 동안 중앙로 일대에서 열립니다. 축제 기간에는 오후 1시부터 밤 11시까지 반월당에서 대구역 내거리까지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교통을 통제하고 거리 환경장식과 미디어 아치 등을 설치합니다. 올해 축제에는 지난해에 이어 113개 팀 3,600여 명이 참여하는 컬러풀 퍼레이드가 열리고 중앙로 거리에서는 시민과 전문 예술단체의 공연과 함께 다양한 예술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또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의 객차 4칸에 대구의 작가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아트 열차를 오는 22일까지 운영합니다. 2014 경상북도 민속주와 막걸리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문경시민운동장 주차장 특별행사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도내에서 전통 방식으로 생산되는 명문가 민속주 홍보 전시관을 비롯해 각 시군을 대표하는 쌀막걸리, 오미자 막걸리, 대추 막걸리 등 각양각색의 막걸리가 전시되고 시음 홍보 행사도 같이 진행됩니다. 신라시대의 성덕대왕 신종, 일명 에밀레종을 통해서 한국의 우수한 소리 문화를 재조명하는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이 경주 첨성대 앞 광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김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가 스님의 도움을 받아 에밀레종을 축소해 만든 모형종을 칩니다. 실제 에밀레종에 비해서는 매우 작은데도 소리의 울림이 깊고 오래 지속돼 어린이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종을 치니까 경쾌하고 계속 치고 싶은 느낌이 나고 계속 울려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바로 옆에는 큰 북과 모고, 음판 등의 전통 악기가 비치돼 행사 참가자들이 직접 두드려 봅니다. 임시로 만든 에밀레 박물관 안팎에는 성덕대왕 신종 모형을 비롯해 국내의 각종 종들이 전시돼 모양과 소리를 직접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사라진 다듬이 소리 체험장은 특히 할머니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새삼실이 몇십 년 대가 이걸 하니까 너무너무 옛날 생각도 나고 또 이거 띠들이 막 음악이 돼예. 그래서 너무 기분도 좋고 참 재밌어요. 이번 행사에는 명주짜기와 염색, 한지공예 등 전통문화체험 코너도 다양하게 마련됐습니다. 올해로 3년째인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은 성덕대왕 신종을 비롯해 우리의 소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줬다가 부적격자로 판명돼 환수한 금액이 급증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의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근로장려금을 지급한 뒤 수급 부적격으로 확인돼 다시 가져간 환수 금액이 지난 2012년에 15억 원에서 지난해는 60억 원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한 해 평균 2만 7천여 가구는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지만 국세를 체납해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의원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근로장려금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격 검증을 통해서 환수 사례를 줄이고 저소득 서민의 압류 한도 설정 등 제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성대학교가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NCS, 즉 국가 직무능력 표준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을 전체 학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수성대학교는 최근 학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NCS 정책 방향과 활용 방안,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방법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NCS 기반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수성대는 피부건강관리과 등 NCS 기반 교육을 실시한 일부 학과가 취업에 상당한 성과를 보고 있다며 이를 26개 전체 학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을 도안으로 한 기념주화가 12월에 발행됩니다. 한국은행은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 김광림 의원이 요청한 하회마을 등 세계유산 기념주화 제작과 관련해 현재 도안을 마치고 12월 안으로 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화로 제작되는 기념주화는 앞면에 안동 하회마을, 뒷면에 경주 양동마을을 넣게 됩니다. 맑은 하늘에 기분까지 절로 좋아지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큰 일교차례에 단단히 대비하고 나가셔야겠는데요.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6도까지 올라가면서 한낮에는 제법 덥겠습니다. 또 봉화를 포함한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봉화의 낮 기온 22도에 머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전국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는 현재 12도, 한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문경과 상주는 현재 8도로 쌀쌀하지만 낮 최고 기온은 25도까지 껑충 뛰어오르겠고요. 안동의 한낮 기온은 24도,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내리는 봉화는 22도가 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겠고요. 비가 조금 내리면서 울진의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전국의 등산지에서도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팔공산에서는 다음 주 주말쯤 단풍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맑은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월요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이후로는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